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시험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어제 저녁 라이브 때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금리 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저기 멀리서 미국에서 계시는 봉쿠님께서 대선 때 3분기, 4분기, 1년 이하 국채를 바이든 당선을 위해 살포할 거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 같네요. 최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촉각을 세워서요. 플로리다에 계시는 분인데 정확한 그쪽 현지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지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내용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미 재무부가 요거는 저번 1월 31일과 2월 1일 날 발표했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장기물이죠. 2년 1년 미만의 그건 잘 안 나와 있는데, 장기물 보더라도 양이 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달만 지금 300억 달러, 3천억인가요? 300억 달러인가? 아무튼 순 발행액이 이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요 금액이 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 29일 오늘 1차 발표하고 5월 1일 날 2차 발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올라오면 재무부 사이트 가시면요,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국채의 유동성 공급이 줄고 단기채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3분기, 4분기 했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등이 조금 나왔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대선이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으로 미칠 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요거를 제가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린 게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 국채에 대한 금리 차가 지금 600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좀 보시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전, 역전, 역전 했는데 상당히 길죠. 그러면 이 긴 만큼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보여드리면 자료가 있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이때가 이제 500일 넘게 됐었고요. 2008년 때도 550일 정도. 그 다음에 현재는 60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660일. 그래서 아마 700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1929년 상황은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그어볼게요. 700일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면 1929년에 금리차가 700일 넘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하락폭은요, 주식시장은 거의 9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만 해도 50%가 넘었었죠. 그래서 1974년 니프티 피프티 때도 4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금리차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다.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크러쉬가 나온다. 이거는 정설입니다. 그동안에 침체가 계속 빠졌었고요. 풍덩풍덩 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팩트.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표를 보는 거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5월 2일 날 우리 파월 의장께서 이제 기자회견하죠. 당연히 금리 동결은 당연한데, 네, 요 발언에 대한 주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채를 경고했어요. 세계 경제 포럼 총재가. 그 다음에 뉴욕 증시 금융 FOMC와 고용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주식 시장은 혼자 널뛰기 하고 있죠. 유동성에 따라서. 그래서 유동성 1년 미만의 단기 국채가 어떻게 공급량에 따라서 널뛰기 할 건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잘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코주부 채권에서 자 보시면 네, 지금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킬러 C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유동성 확대, 재무부를 통한,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잘 보시고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요게 채권, 네, 그레이드 등급의 채권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되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부동산이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하는데 반등도 못하고 폭락하고 있죠.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지금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것만 봐요. 나스닥, 주식시장. 그런데 지금 코인과 그다음에 부동산과 채권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주식시장도 여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물론 여기서 주식시장 유동성이 들어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부 살짝 여기도 살짝이지만 올라가면 주식시장 가는 것처럼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단기로 뭐 트레이딩 할 거 없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되겠고, 자, VT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번 달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됐고요. 다이버전스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일봉을 보시면 내려오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들어올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운송입니다. 운송이 죽으면 2008년 서프라임처럼 죽으면 뭐가 온다? 위기급이 오고, 현재 51이죠. 조만간 50대 밑으로 하락 추세. 그러면 이번에도 풍덩, 여기 보시다시피 갈 가능성이 높고 내려오고 있죠. 반동도 세게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자, 운송은 지금 빠부러지고 있고요. UPS 마찬가지죠. 이건 국제 운송이죠. 경제 위기급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RSI 43, 서프라임처럼 풍덩.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골고루 보니까 주식시장만 혼자 지금 껄떡대고 있구나. 자, 이게 리튬이죠. 배터리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2000 팬데믹 상황까지 $20까지는 내려올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배터리는 2022년부터 죽었다. 내려오잖아요.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인데 이게 뭐 한 거죠? 왜 이렇게 내려왔죠? 액면 분할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고점 대비 쭉 빠지는,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드입니다. 우드, 나무. 그래서 결국엔 주택시장까지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안 좋죠. 자,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자, 부동산도 박살이 나고 있고요. VNQ 상업용 부동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 서프라임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도 이탈하는, 이번에 RSI 44 풍덩 다들 아래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만 껄떡대고 있는 거예요. 채권 보시면 변동성 지수, 자, 무브죠. 보시면 상승, 조정, 폭등. 상승, 조정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조심하시게.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안으로 폭등할 것 같은 느낌. 왜? 채권이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을 왜 찍죠?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영국 보니까 거의 국가부도급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걸 잘 보시라. 이번에도 RSI 38인데 풍덩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채권 쪽에서는 거의 뭐 대학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맨날 주식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는 거죠. 자, 독일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있다가 폭락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점을 깰 것 같고 RSI 35 안 좋죠. 영국보다 안 좋습니다. 풍덩. 그러면 앞으로 흐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채권 가격 폭락하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면 결국엔 국가 부도 사태와 유럽 엄청난 유럽발 금융재정 위기 오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일본 마찬가지. 일본 채권도 폭락하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잘 보시고 그러면 채권이 이렇게 폭락한다는 얘기는 미국발이죠.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4월 달부터 뭐가 시작됐죠? 4.3%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국채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조만간 5% 넘어요. 이거 5%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은행들이 지금 또 부러지고 있어요. 그걸 막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철저히 대비하자. 그래서 블랙스완 이벤트. 그래서 블랙스완이 터지는 거는 국채 채권 쪽이 아니야. 30년물 보세요. 이제 저점 깰 것 같죠? RSI 36. 이제 조만간 풍덩. 그러면 또 국채 가격 폭락, 채권 대학살 내려올 가능성. 단순해요. 이유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공급이 지금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그러면 작살나는 건 누가 작살나죠? 미국입니다. 미국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물가는 지금 안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오르죠.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번에 대선 기간 중에 엄청난 출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 5% 근처 가면요. 주식시장 나락갑니다. 이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 그냥 샤브작하고 폭락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자 30년물 그 다음에 10년물도 위험하죠. 바로 저점을 깰 상태죠. RSI 35. 이거 잘 보시라고 계속해서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 10년물도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역전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뭐에 접근하죠? 대공황에 접근만 합니다.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지금 대공황급은 예약해 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힘으로 안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뭐죠? 현금, 그 다음에 실금, 숏. 근데 숏은 내가 진드건이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치고받고 할 거냐 그건 알아서 각자. 왜? 워낙에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나 그것도 싫다 그러면 현금만 들고 있거나 금만 들고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금리 특히 회사채 하이힐드 정부펀드에서 지금 내려올 상황. 자, 얘는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조금. 박스권 있다가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 이 박스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을 받는 거예요. 조만간 또 내려올 겁니다. 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죠? 이 가격 빠지면서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2008년 서프라임 같이. 그래서 지금 RSI 47 약세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채권이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발권 국가니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돼요? 골로 가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도 계속 발행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대가리에 떡 만들어서 미쳐 돌아가는. 그래서 금리 동향을 잘 보시고 S&P 500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시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자, 영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까지, 미국까지.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 변동성이 위로 튈수록
어떻게 된다?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직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박살, 자, 그 다음에 주식도 지금 박살, 예, UPS, 운송, 그 다음에 자, 주식만 조금 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 유동성 확대와 축소에서 일부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재무부의 꼼수였죠.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시장들은 다 박살. 예.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자, 정치색을 많이 뜰 겁니다. 네. 정치색. 그 다음에 애플 실적, 아마존 실적인데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도와주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널뛰기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국채 10년과 2년물의 금리 차와 그다음에 QRA 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무부에서 해당 분기 날짜별로 만기별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공개한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그것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걸 약속드리면서 철저한 엄청난 변동성이 지금 예상되는 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